야나 이씨. 너 저기 앉아. 에어컨 바람이 났어. 거기 직방 자리. 자 보자. 할 건 해야지. 자 238조. 자 행렬의 곱셈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행렬 곱셈 말로만 하고 마무리가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자 행렬은 기본적으로 무슨 법칙 성립 안 돼요? 네, AB 곱한 거랑 BA 곱한 건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너네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무슨 공식 안 된다 했어? 곱셈 공식이 안 되지. 내가 일찍 오고 좀 땀 식히면 되나 이씨. 그럼 말 카톡을 줘. 병원 갔다 와서 늦는다고. 좀 사람 무안해지게. 안 미안해. 자, 곱셈 공식 성립 안 한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은 다 통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언급돼 있어요. 지금 B 플러스 C 앞에 A가 곱해져 있죠. 그럼 분배했을 때 앞에 A가 있어요. 봐주세요. 이거 BA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뒤에 C 곱해져 있지. 그럼 이건 AC라고 써야 돼. C라고 쓰면 안 돼. 네, 요거만 조심해 주시면 별로 문제는 어려운 게 없고요. 그래서 여기 곱셈 공식 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얘기 한번 보라고 했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죠. 하필 비 오는 날에 좁다 엘리베이터 고장 나가지고 안 그래도 그 스키차 죽겠더니만. 자, 한번 봅시다. 자, 세 행렬 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AB 더하기 3AC라고 돼 있어. 자, 그럼 너네가 당연하게도 그냥 무식하게 대입해가지고 곱하고 대입해서 곱하고 계산하면 당연히 답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조금 우리가 편하게 대입하고 싶으면 똑같은 게 보이니까 뭐 해? 묶을 거거든? 그럼 묶을 건데 뭐가 똑같아? A가 똑같아서 A로 묶을 건데 둘 다 공통적으로 A가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이것까지 신경 써야 돼. 그래서 A를 앞에다가 적어주고 B 더하기 3C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쌤마 이해됐을까요? 여기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게 B 더하기 3C A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A를 뒤쪽에다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AB 더하기 3CA라고 돼 있으면은 이거 분배 법칙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묶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네, 묶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A가 앞에 있고 얘는 뒤에 건 뒤에 있죠. 안 됩니다. 이거 못 묶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다 대입해서 계산해야 돼요. 자, 그래서 A는 1, 0, 1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더하기 3C죠. 자, 그럼 하나씩 계산합시다. 1행 1열, 마일. 저기 0이니까 뭐 3C 해봤자 상관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이번엔 0이고 3C니까 3이겠죠? 그럼 3 나오고요. 더하는 거니까. 2행 1열은 뭐 나올까요? 마이너스 6 나오겠죠? 2행 2열은요? 1 더하기 9니까 10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곱하기 할 때도 너네 저번 주 해가지고 연습해왔죠? 네. 금방 할 겁니다. 1행 1열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자, 그럼 마이너스 1, 12니까 몇이네? 11. 1행 2열 하면은 3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7. 2행 1열 하면은 마이너스 6. 2행 2열 하면은 12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좀 땀 식혀? 아니면 아직도 막 땀 삐질삐질 나? 좀 괜찮습니다. 좀 식었어? 아, 또 감기 걸릴 수 있어서 좀 온도 좀 올릴게요. 아, 괜찮아. 놀러 와요 그냥. 또 현우 또 서운해하니까. 서현이 괜찮아? 안 추워? 자, 문제 없죠? 아, 네. 네.
와우 씨발 생긴 거 미안. 엄청 길지? 이거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너무 빡세잖아. 일단 분배를 하자. A가 어디 있다? 앞에 있으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쓰시고, 얘는 뒤에 있죠? 뒤에다가 쓰시고, 얘는 앞에 있네요. 불안한데? 아, 없어지네요. 없어지죠, 이제? 없어지죠? AC랑 CA 남았어요. EAC라고 쓰면은 EAC 쳐맞아야 돼요. 안 되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로 그냥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럼 A가 1 마이 0, 1, C가 0, 1 마이 3, CA니까 C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A를 다음에 써주고요.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곱하기 많이 연습했을 거니까 안 할 거야. 하기 싫어. 근데 이거 4-2번은 요거 정도는 얘기해보자. 이번에는 이상 이렇게 주고 x 구하라 했거든요. 뭐 a, b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면 풀 수 있어요. 와, 근데 이거 대입하려니까 어때요? 오, 빡세죠? 그럼 일단 넘겨볼까요? 이거 정리하는 걸 연습을 할 거야, 쌤이랑. 넘기면 마이너스 ab 제곱 더하기 aba가 되겠지. 자, 이걸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자. 이게 b의 거듭 제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a 마이너스 a bb라고 써도 상관없지. 이렇게. 그럼 묶을 수 있는 게 보여, 안 보여? 어떤 게 똑같아? 어떤 걸 묶을 수 있을까요? AB로 묶을 수 있겠죠. 앞에 AB로. 그래서 AB를 앞에 적어주시고, 그럼 마이너스 B 더하기 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 제곱 형태로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B, B로 쓰는 게 너네 문제 풀 때 훨씬 더 보기 좋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없으니까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다시 말할게요. 이거 100% 시험 출제됩니다. 이 유형. 이 문제 말면 이 유형 무조건 나와요. 자, 보면은 A, B가 주어져 있어. 근데 이 식을 만족한다라 돼 있지.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야? 무슨 식이야 이게? 곱셈 공식이지. 아,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근데 원래 행렬에선 그게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고 했어. 뭐 때문에? 무슨 법칙이 안 통하니까. 그럼 곱셈 공식이 된다는 것은 교환 법칙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이거를 저다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고 이 정보에서 이 식에서 너네가 뽑아내야 될 정보는 뭐냐면 A, B는 BA라는 걸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A, B랑 BA가 같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저걸 만족한다는 건. 다시 교환 법칙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될 때도 있는 거야. 그럼 된다는 것은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 공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A, B랑 BA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걸 숨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하면은 슈퍼 울트라 멍청이 진짜 개쳐 맞아야 돼 새끼. 여기다 대입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대입을 해줍시다.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은 1, 2, 2, 3 1x y-1은 이게 a, b죠? 그럼 a, b는 ba랑 같은 거니까 요 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좌변 우변 같은 거니까 이제 또 해보면 되겠네. 자, 1행 1열 계산하면은 1 더하기 2y죠? 그게 우변의 1행 1열하고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1행 1열 또 해주면 1 더하기 2x가 될 거고. 자, 문자 두 개니까 식 하나만 더 뽑으면 되겠지. 그럼 1행 2혈로 해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x-2는 하고 나오겠고, 또 마찬가지로 2행 1열 해주면은 1행 2열 해주면은 2 더하기 3x 나오겠죠. 개꿀. x가 바로 나오네요. x는 -2라고 나오죠. 그럼 -2 대입하면 y는
따따따따따따따 마이너스 2네요.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성립한다. A, B는 BA. 요거 가지고 답 내란 소리인 겁니다. 이해됐지? 다 마찬가지야. 얘도 곱셈 공식이니까 A, B, BA 같다 성립하는 거고 이것도 곱셈 공식이야. 그러니까 A, B는 BA랑 같다라는 게 만족돼 있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이제 여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마지막 새로운 용어. 마지막 새로운 용어고 제목이 뭐라 돼 있죠? 단위행렬이라고 돼 있죠. 단위를 잡아주는 거야. 단위. 기본 단위. 너네 이 단위라는 단어를 언제 또 처음 봤었냐면 처음 본 데가 언제냐면 허수할 때. 너네 아이 배울 때 허수 단위라고 이제 해서 아이를 배워요. 근데 그 아이가 뭐냐면 허수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라는 거야.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행렬 중에서도 기본을 뜻하는 행렬을 이제 배우겠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게 너네가 궁금해야 되는 게 사실 이거 그러니까 기본이 뭔데 도대체? 기본이라고 이 새끼가 얘기를 했는데 기본이 뭔데? 그걸 이제 너네가 궁금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요즘 교육과정상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 원래는 너네가 1단원 있죠. 1단원에서요. 정말 옛날 교육과정 쌤이 마지막으로 배운 세대거든요. 항등원이랑 역원이라는 걸 막 이렇게 배워요. 거기서 이제 그 기본의 숫자를 배우거든. 기본 숫자? 뭘 얘기하냐면 1이랑 0을 배워요. 1이랑 0을 배워. 이 기본 숫자들이야. 근데 그 교육과정이 싹 빠져가지고 이런 거를 배울 때마다 좀 항상 난처해요. 쌤이.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할게. 단위 행렬이라는 걸 뭘 배우는 거냐면 행렬에서의 1 같은 역할을 배우는 거. 1 같은 역할. 우리 0 역할하는 건 배웠어. 0행렬. 배웠죠. 모든 성분이 0인 거. 그럼 지금 여기서는 숫자로 따지면 1의 역할을 하는 행렬을 배우겠다는 거야. 근데 너네가 1의 역할이 뭘까라고 했을 때 연산 작업으로 얘기를 하면은 1에다가 누군가를 곱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지? 그대로 그 누군가가 그대로 나오지. 그런 행렬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렬에다가 내가 어떠한 A라는 행렬을 곱했어. 그럼 그랬을 때 A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2차 정사각 행렬이나 3차 정사각 행렬 등 이런 식으로 정사각 행렬에서만 정의가 돼 대신 막 1 곱하기 2, 2 곱하기 1 이런 행렬에서는 단위 행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정사각 행렬에서만 단위 행렬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구성된 성분을 너네가 암기를 해야 돼. 근데 외우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성분된 거 있죠. 이걸 이제 대학교 가면 대각성분이라고 불러. 대각성분. 그러니까 대각선에 있는 성분이라는 뜻이야. 어려운 건 아니야. 이 대각선에 있는 아이들이 죄다 몇이야? 1이지. 그럼 대각선을 제외하고 모든 성분은 몇이니? 0이만 하면 되죠. 이게 단위행렬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막 좀 뭔가 빠져가지고 이제 내용들이 얘도 막 그냥 줄줄이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야. 쌤이 말한 걸로 해. 대각선이 1, 대각선을 제외한 모든 성분이 0. 이게 단위행렬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뭐라 하냐면 2라고 해요. 2. 줄여서. 그러니까 특수하게 이제 얘를 2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2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는 앞으로 우리에게 단위 행렬이라는 뜻이. 영어로는 행렬이 영어로 매트릭스거든. 매트릭스. 그래서 이제 굳이 좀 멋있게 해줄게. 이퀄브리엄 매트릭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몰랐대요. 그냥 2예요. 다시 보시면 무슨 행렬에서? 정사각 행렬에서만 되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A랑 E라는 행렬을 곱했지. E랑 A라는 행렬을 곱했지. 그러니까 1 같은 역할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 A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진짠가? 한번 해보자. 해보자 한번. 자, 여기서
A를 2차 정사각행렬로 ABCD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E라는 행렬도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A랑 E를 곱해볼게. 그럼 A, B, C, D 1, 0, 0,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곱해보자. 1행 1열 구하면 몇이죠? A죠. 1행 2열 해보자. B죠. 2행 1열 해보자. C죠. 2행 2열 해보자. D죠. 이렇게. 그대로 나왔죠. 본인 자기 자신.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원래 우리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 안 된다 했잖아. 한번 반대로도 해볼게. 그럼 1, 0, 0, 1 곱하기 A, B, C, D 하겠지. 그럼 이렇게 하면 뭐 나오죠? 오, 신기하죠. 이렇게 하면요? B. 이렇게 하면요? C. 이렇게 하면요? 어때요? 그대로 나오죠, 자기 자신이. 즉, 단위 행렬이랑 자기 자신을 곱할 때는 교환 법칙도 성립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 식이 요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네 내신할 때는. 왜? 행렬의 곱셈에서 무슨 법칙이 성립 안 한다 했어,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니까 곱셈 공식이 안 통한다 했지. 근데 단위 행렬이랑 곱할 때는 곱셈 공식이, 교환 법칙이 성립해 안 해? 하지. 그럼 그 말은 곱셈 공식이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A라는 행렬이 나오고 단위 행렬에 관련된 곱셈 공식이 나올 때 대표적으로 이거야. 이건 안 적어도 돼. 여기 옆에다가 쓸 거라. 적지마 이건. A 더하기 2의 완전 제곱을 할 거야. 그럼 얘를 할 때는 그냥 너네가 평소에 하던 곱셈 공식 쓰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원래는 여기 2A2라고 써야겠죠. 근데 A랑 2를 곱하면 뭐야 결국? A잖아.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쌤이 여기서 A2라고 안 적은 거야. 그냥 A라고만 적은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2제곱이라고 쌤이 해놨지. 그거 못 풀어진다냐 그러더만. 맞어. 설마 본인 스스로 퍼뜨리고 죽겠어. 여기 2제곱이라 내 쓰지 말라. 여기 옆에다가 쓸 거라고. 옆에다 쓸 거란 말이야. 2제곱일 때 다시 2가 우리 숫자 상에서 몇 역할하는 거라고요? 1 역할하는 거라고 했지. 1이랑 똑같은 건 아니야. 역할이 1 역할스럽게 한다는 뿐인 거야. 그럼 너네가 1을 제곱하면 뭐 나오니? 1이죠. 그래서 단위 행렬 같은 경우는요. 써있나? 여기 있다. 단위 행렬은 거듭 제곱해도 1이. 2 그대로 나와요. 2가. 몇 제곱을 하지. 그래서 2의 n제곱은 2. 궁금하시면? 없네요. 해야죠. 2차 정사각형률로 해보면 돼요. 이게 2제곱이잖아요. 2차 정사각형률로 굳이 하는 이유는 가장 많이 해서 이걸로. 3차로 하든 4차로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손가락은 어떻겠어? 뒤지게 아프겠죠. 그러니까 2차 정도로 하자고. 참고로 1차 정사각행렬, 즉 1 곱하기 1행렬로 쓰면은 이때는 이렇게밖에 안 씁니다. 이게 1 곱하기 1행렬에서 이렇게 써요, 단위행렬을.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하면 몇이니? 1 0 0 1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그거잖아. 2제곱이 2 곱하기 안 씁니다, 행렬에서는. 2 곱하기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근데 단위 행렬이 아까 뭐였어? 곱하면 자기 자신 나오는 거였잖아.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지 않겠니?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2는 거듭 제곱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다시 여기 정리할 겁니다. 이제 이걸 적으세요. 자, 얘는 지금 보니까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단위 행렬끼리 곱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 안 괜찮다? 안 괜찮아요? 괜찮은 거죠? 안 괜찮다라고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교환 법칙을 신경 쓸 때는 단위 행렬이 없는 곱셈 할 때. 근데 단위 행렬이 있는 곱셈에선 상관없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볼까요? 저렇게 돼 있죠?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친구 아니니? 맞습니다. 어디서 봤니? 곱셈 공식이죠 이거. 얘가 뭐야? a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인데 그냥 2라고 쓰자는 겁니다. 거듭 제곱은 그냥 2라고 쓴다 했으니까. 이렇게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아우 귀 아파. 서인이 깼어? 저요? 너 아까 거의 잠깐 정신 나갔던데? 저 아무렇지 않아요. 아니야 너 아까 잠깐 0.5초 아까 정신 잠깐 나사 빠진 적 있었어. 난 봤어.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럼 우린 a 세제곱만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a 제곱부터 구하자. 이거 2번 곱하면 되겠죠? 요렇게 하면 1 이렇게 하면 마3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4 됐죠? 그럼 a 세제곱을 구할 거야? 한 번 더 쓰면 되겠지 여기다가 그냥. 그럼 이렇게 하면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7 그쵸?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나왔죠? 자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2니까 a 세제곱이 1 마7 0 8 더하기 단위 행렬인데 단위 행렬이 몇 차인지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자 우리 잠깐 앞에 내용 볼게요. 여기 있다. 자, 둘이 곱셈할 때 있죠? 자, 지금 2가 몇 차 행렬인지 안 나왔지? 몇 차 정사각 행렬인지. 행렬 A와 단위 행렬 2의 연산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말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단위 행렬은 행렬 A와 무슨 꼴로? 같은 꼴로 생각하라 했으니까 우리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A가 2 곱하기 2 행렬이었지? 그럼 2도 몇 곱하기 몇 행렬로 본다? 2 곱하기 2 행렬로 자연스럽게 봐라 이 소리입니다. 문제 안 써 있어도. 쌤아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2는 대각선을 1, 나머지를 0으로 쓰면 되겠지. 대각선만 1이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더해 주시면 2, 마7, 0, 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핵심 이거예요. 단위 행렬에서는 곱셈 공식을 내 마음대로 원래 하던 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 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얘 지금 뭐 지금 하나하나 가분 배수행? 아니야. 다음 가자. 이것도 곱셈 공식이고 2번도 곱셈 공식이고 3번도 곱셈 공식이고 자 보자. 자, 요 유형 또 굉장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중요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할 때 우리 이걸 한 적이 있었어요. 거듭 제곱을 지금 하라고 돼 있잖아요. 100제곱을 할 때는 뭐요? 누구요? 나 장시요. 쉬우야? 저 스승 할때 못 와가지고 아이 뭐 지랄 여명사. 그랬는데 야. 하다가 될거 왔어요. 너는 뭐 언제 뭐야? 그럼 이따 9시에 오지. 9시에요? 같이 먹어야지. 제 버려요. 야 나는 수업해야 돼 이거 사. 이 빵부터 그 새끼야. 왜 더워요? 졸렸대요 쌤 저. 졸리긴 할 거요. 아유. 야 이따 8시 반에 먹자. 8시 반에 나 이거 조금만 수업해야 돼서. 아직 안 갈 거지? 네. 좀 놀다 있어. 행렬 끝내야 돼. 행렬 끝낸다고. 하고 이제 맛있게 먹자고. 좋됐다.
야 너네 금요일에 빠지지. 토요일도 안 되지. 아니 그 나중에 해요. 나중에 해요. 저희 다음 주 20일, 22일 예? 언제 20, 20일, 20인가 수련회가지고 다음 주 그게 무슨 요일이요? 그 월화? 화수 수목금? 기억이 안 나요. 계속 그럼 제대로 얘기해. 씨. 자, 아무튼 잠깐. 자 다시 돌아. 오늘 시험 바닥하는 거야. 시험 바닥. 시험 문제 엄청 나와 지금. 교환 법칙 무조건 나오고 단위 행렬 아까 곱셈 공식 엄청 나오고 마지막으로 거듭 제곱할 때 있죠. 거듭 제곱할 때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잖아. 그때 이제 어떻게 했었어? 반드시 규칙이 나올 것이니 어떻게 하자 했어? 규칙이 나올 때까지 나열을 해보자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 나열하는 거를 할 때 이 문제를 조금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배울 거야. 이걸 지금 하는 내용을 정 이해 못하겠으면 노가다 띄면 돼. 규칙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너네 이걸 하게 될 거야, 이거. 노가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안 하고 싶잖아. 거듭 제곱 쓸 때 많이 쓰는 거야? 뭐라 돼 있어? 와, 졸라 무섭지, 이름이 갑자기. 케일리, 해밀턴. 뭔데, 갑자기 이거? 이게 뭐냐면, 케일리라는 수학자와 해밀턴이라는 수학자가 연결, 합작해서 만든 정리야. 네. 그러니까 두 수학자가 같이 머리를 끙끙 싸매서 만든 정리예요. 뭐냐면, 미안하지만 증명은 못 해드려요. 이거 대학교 과정이라. 이거 대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거든요. 네, 이거 이제 고등학교에서 못 해드립니다. 자, 보시면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몇 차일 때? 2차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너무 반쪽짜리 정리 아닙니까? 다른 데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험 문제가 2차밖에 안 나와요. 2차 정사각 행렬 위주로 나와요. 시험 문제 자체가. 3차, 4차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유용한 친구예요. 2차 정사각 행렬이랑 2차 단위 행렬이랑 그리고 2 곱하기 0 행렬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A라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얘를 가지고 자, 너네가 이제 암기해야 되는 식이 나와요. 요 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암기해야 돼. 이거 미안해요. 이거 너네 증명 못 해드려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2차 정사각 행렬이 조건이고요. 너네 그 책 페이지는 245쪽 보시면 됩니다. 2차 정사각 행렬이 첫 번째 조건이고 A, B, C, D 저렇게 돼 있지. 그럼 이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케일리 해밀턴 아저씨 두 분이 합작해서 만든 정리예요.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데 반드시까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런 스타일의 2차 방정식스러운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 자, 보면은 처음에 뭘 적혀 있어, 뭐가? A 제곱 적혀 있지. 그리고 빼기 하고 A 플러스 DA라고 돼 있지. 요거 대각선 더해주시고. 요 대각선 더한 거에 앞에 뭐가 붙었어? 두 분의 합스럽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두 분의 합할 때 마이너스 붙는 것처럼. 그것처럼 생각하면 돼, 외울 때.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AD-BC라 돼 있지. 이거 외우시고. 대각선끼리 곱하고 뺀 거예요. 대각선끼리 곱하고 뺀 거예요. 그래 놓고 뭐 곱해져 있어요? 2 곱해져 있죠. 그랬더니 몇 나온대요? 0 나온다는 거예요. 0행렬 나온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러한 2차 방정식스러운 행렬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렬에 관한 식을.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얘를 보면 A가 이렇게 생겼어 지금.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관련된 식을 만들게 되면은 처음에 A 제곱을 그냥 쓰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끼리 더해서 이거 몇이죠?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A.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 하면 2죠. 곱하세요. 2죠.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3이죠. 2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0 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 이해됐습니까? 응. 그래서 이게 뭐래? 2를 이용하면 행렬의 거듭제곱을 포함한 식 있죠. 행렬의 거듭제곱 풀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해서 처음에는 노가다 띄어서 규칙 본다 했잖아. 근데 그거를 직접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에 대해서 행렬 100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KLM을 다 정리 써볼게요. 자, 그 써보면 A 제곱을 일단 써요. 자, 대각선 더해야 몇이죠?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A라고 적는 거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D니까. 아니, 왜 곱했어? 더해야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플러스 A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걸 뺄 거예요. 그럼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7이지? 뺄 거니까 플러스 되겠지? 그럼 몇 나와? 1 나오지? 거기에 단위 행렬 곱해서 는 0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식을 만들었죠? 네. 근데 다시 많이 웃어. 다시 지금 A랑 단위 행렬이 나온 식이 나왔죠. 자, 그럼 우리 아까 처음에 단위 행렬 나왔을 때 얘기했죠? 단위 행렬이 나왔으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지. 곱셈 공식 마음대로 써도 된다 했지. 네. 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얘한테 A-2를 곱하면 곱셈 공식을 쓸 수가 있죠. 오.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되는 거예요. 이 캘리미터식이.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2가 0인 거겠지. 그럼 A 세제곱이 몇인 거니? 2가 나오겠지.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어때? 세제곱을 했더니 2가 나왔대요. 원래였으면 뭐야? 직접 3번 곱해야 되는 거잖아. 봐봐, 여기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 A 제곱하면은 계산했고 A 세제곱을 했어. 그랬더니 1, 0, 0, 1이 나왔대. 이거 단위 행렬이잖아. 그래서 단위 행렬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K1 리미터 정리를 했더니 어때? 요거를 안 하고 곱셈 공식을 오히려 활용했더니 활용이 되니까 A 세제곱은 2라는 식이 나온 거죠. 네. 계산이 어때요? 훨씬 간단하죠. 이게 K1 리미터 정리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는 유형입니다. 거듭제곱일 때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이제 너는 과거로 잠깐 돌아가서 복소수 그 I 거듭제곱 있죠? 그로 돌아갑시다. 이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어요. 2가 숫자상에서 몇과 몇의 역할을 해주는 친구다? 1을 역할해주는 친구다. 우리 복소수에서 뭐하지? 돌고 도는 거, 뭐 4번 반복, 3번 반복, 6번 반복 이런 거 얘기했죠? 네. 그때 그 기준이 되는 숫자가 1이라 했잖아. 네. 1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돈다 했지. 그럼 3개랑 3개씩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야지. 그럼 100제곱이지. 나머지 몇이니? 나머지 1이지. 네. 그치? 그럼 A 100제곱은 A야. 오. 얘가 답이야. 대단.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들어있는 모든 성분 다 더해주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이 캘리미터 굉장히 중요한 식이거든요. 원래는 이 캘리미터는 여기서 등장하면 안 돼요. 뭐 너네 안 배워? 뭐 역행렬 이런 것도 막 배우거든요, 원래. 거기서 이제 막 나와가지고 만든 게 이제 캘리미터이에요. 근데 그런 게 교육과는 아예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야. 증명 자체가 불가능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돼. 그냥 얘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도구. 이 정도로 해서 끝내야 돼. 그냥. 절대로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 이제.
그냥 저건 성립하는 거야. 자, 가자. 자, 얘도 한번 해보자. 자, 거듭 제곱을 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는 걸 찾으라고 돼 있죠. 자, 그럼 K1부터 정리 써볼게요. 네. 자, 그럼 처음에 A 제곱을 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플러스 A라고 적을 거고, 그리고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7로 계산하면 되겠지. 뺄 거니까. 그럼 플러스 2는 0 되겠지. 또 뭐야? A랑 단위 행렬만 있으니까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는 환경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A-2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2는 0 나오겠네? 그럼 A 세제곱이 뭐인 거네? 2인 거지. N제곱을 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도록 하는 N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죠. 뭐야? 몇 제곱하면 2 나왔네? 그러니까 N이 3인 거지. 쌤 만약에 서술형에 저 문제 나왔는데 아, 당연히 안 되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때는 켈린슨 근데 아마 그 교과서가 있는 사람이 지금 있어? 네. 줘볼래요? 쓸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교과서의 메인으로는 공식이 안 적혀 있거든요. 근데 너네 막 그 생각 넓히기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있으면 써도 안 돼요. 저희 교과서가 좀 많이 빠져서 안 좋대요. 근데 일단 민지는 학교에서 켈리 해밀턴을 얘기해주지 않는 이상 쓰면 안 돼. 단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없어, 잣됐어. 근데 켈리 해밀턴 쓰면은 이거 1분 내로 끝날 것 같아. 그러면은 켈리 해밀턴이라는 말을 빼고 이 식이 성립함으로 라고 그냥 점수 깎일 각오하고 아마 답 점수밖에 안 주긴 할 텐데 그렇게 가야죠. 근데 아마 여기 없으면 다른 교과서에도 없을 거야. 이게 왜냐? 이 켈리 해밀턴이라는 것 자체가 그 역행렬이라는 개념을 배워야지 쓸 수 있는 그 식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높은 확률로 서술형에서는 안 나옵니다. 빵거 쓰시면 되겠죠, 아가씨. 자,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잘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행렬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행렬 금방 끝났죠? 사실 좀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문제 잘 풀려가지고. 모르는 거 한 10개 해야지 한두 개 나올까 말까잖아. 근데 우리 옛날엔 반대잖아. 한 5개 풀면 한두 개 모르고, 한 3, 4개 모르고 한두 개 풀잖아. 근데 여긴 어때요? 너네 뭐 별로 조교한테 질문 안 한다면서, 행렬 풀 때.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푸는 거 보니까 별로 질문도 안 하더만. 민주도 한두 개 하고 말더만. 좀 행복했잖아. 끝났어. 그리고 너네 숙제 바닥이죠. 이 양을 일주일에 다 끝냈어요. 자, 그럼 이제 30분까지만 수업을 할게요. 오늘은 그래도 시우가 와줬는데 또 성의 무시하고 꺼져 이럴 순 없으니까. 자, 책 페이지는 188쪽까지 주시면 됩니다. 거꾸로 갈 거예요, 우리는. 너네들이 가장 싫어한다면 싫어하는 곳이고 쉽다라고 하면 쉬운 곳입니다.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 경우의 수가 일단은 뭐 여기서 나한테 중학교 때 배운 거 한 친구밖에 없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또 물론 이렇게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또 시험 기간 들어가면 또 잔소리하고 정색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의 수라는 걸 이제 할 때 중학교 때 사실 뭐라 해야 될까?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요. 넌 경우의 수 쉽다 생각 안 하죠. 처음에만 쉬워버리죠. 세면 되겠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곱해.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또 더해.
그럼 어느 순간 더했다가 곱했다가 뺐다가 지랄 연병을 넣어. 근데 그게 왜 그런지가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이게 일단 첫 번째, 중학교 때는 아직 머리가 좀 안 돼서 힘들어. 사실 경우의 수라는 게 그거 논리를 따라가는 게 되게 힘들어. 왜냐면 너네가 그 경우의 수라는 걸 배우기 전까지 수학하는 과정들이 다 어때요? 계산밖에 안 하잖아요. 연산을 위주로 하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걸 연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 연산밖에 연습 안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랑 아예 관점이 달라. 경우의 수는 문제를 읽고 내가 곱해야 돼 이거잖아. 근데 이거 경우의 수 말고 다 죄다 문제가 어때? 곱해, 더해, 명시해 주잖아. 근데 경우의 수 뭐야? 그걸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하던 수학이랑 달라. 경우의 수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고 쉬워 보이는데 뭔가 문제는 아기자기하잖아. 주머니에서 공 꺼내, 동전 던져, 길 찾아가겠대. 문제는 아기자기하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논리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거죠.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처음 해봤기에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근데 일단 어찌됐든 저찌됐든 건너뛰었죠. 일단 어떻게든 통과는 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우의 수가 이제 어려웠던 이유가 또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한다라는 것에 대한 논리를 설명해 주는 게 부족해요. 중학교 교과서에는. 근데 그거를 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해 줄 줄 몰라서 그 교과서에 안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논리를 받아들이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 중학교 때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시 나오거든요. 제목 자체 뭐라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명시된 거예요. 언제 경우의 수 더하니, 언제 경우의 수 곱하니를 설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랑 다른 거죠. 중학교 때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고를 유형으로 외워요. 동전 2개 동시에 던져. 그럼 곱해. 왜? 외워야지 뭐. 이런 식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꽤 차이가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배경이면은 더해. 이 배경이면 곱해. 이걸 딱 정해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논리적인 걸 쌓을 수가 있는 거지. 고등학교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중학교 때보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네들한테 이제 많이 장황하게 길었잖아요. 이제 원칙을 소개할 거예요. 합의 원칙, 고백 원칙에서 말하는 상호 설명을 무조건 암기해줘야 됩니다. 이땐 곱하는 거고 이땐 더하는 겁니다. 이걸 일단 암기하고 그러면서 쌤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중학교 땐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할 거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용어를 잠깐 배웁시다. 자, 아마 오늘은 개념하고 끝날 것 같아요. 자, 여기 용어 사건하고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경우의 수는 이제 뭐 PTSD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자, 그 사건이 뭔지만 얘기를 합시다. 사건이 뭐냐면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일이 발생한 걸 사건이라고 해요. 설명 보자.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서 나타내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대요. 말 어렵죠? 쉽게 얘기할게요. 동전을 던졌어요? 안면 나왔어. 이게 사건이지. 주사위를 던졌어? 짝수의 눈이 나왔어. 이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건이 두 개가 등장을 했어.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온 사건이 있는 거고,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왔어. 이게 사건인 거야. 즉 두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란 건 뭔가의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결과를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네, 넘어갈게요. 끝났어요. 그리고 경우의 수는 딱히 설명 안 할 건데 여기 참고 보면은 졸라 무책임하죠. 잘 보세요. 어이없을걸요? 수학책이 이르되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씨발 이걸 몰라 내가? 이걸 못해서 어려운 건데?
어쩔 수 없이 다시 강조해야죠. 경우의 수 구할 때 뭐야? 빠뜨리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아씨. 그리고 뭐야? 중복되지 말래.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두 번 세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숨 쉬고. 자, 이제 개념 얘기합시다. 자, 이게 원래 경우의 수 얘가요. 너네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1학기로 왔어요. 2학기 때 너네가 이제 집합이라는 걸 배우거든. 이제 2학기 때 꼭 배우겠죠. 이제 너네 시험 끝나면 그 집합에서 이제 경우의 수 하면서 뭔가 논리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잡는데 아무래도 그 집합이라는 건 아직 안 배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단해요. 자, 보자.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다음과 같은 합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면 경우의 수 더해 이거예요. 제발 안 되셔야 됩니다. 체크까지 해줄게요. 자, 일단 둘이 더해야 돼, 경우의 수를. 그럼 사건이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요? 적어도 사건이 두 개는 있어야겠죠, 최소. 그치? 왜냐면 더 해야 되잖아, 경우의 수를. 그럼 두 사건 A, B가 그래서 등장하는 거야. 근데 두 사건 A, B가 뭐래?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뭐 하겠대? 더하겠대. 자, 그럼 너네가 여기서 딱 하나만 이해하면 되겠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게 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어떤 논리인지를 이해하면 되겠지. 너네 뭐, 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대.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라고 한번 얘기할 수 있어. 못하죠? 그래서 중2 때 경우의 수가 어려웠던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요. 일단 저 문장 그대로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자, 대표적인 예제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1부터 50까지. 그리고 경우의 수 잘하려면 좀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된다. 상상의 나래가 갑자기 머릿속에 유니콘 떠올리고 이러고 떠올리라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를 실제 애니메이션을 본다는 생각으로 영상화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얘기해보자. 1부터 50까지 적힌 카드가 50장이 있어요. 그럼 너네 머릿속에 네모 1, 네모 2 이런 식으로 50장의 카드가 세팅돼 있겠구나 라는 그 영상이 머릿속에 흘러가야 돼요. 전혀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거기서 너네들이 카드 한 장씩 뽑을 거예요. 카드 한 장 뽑을 거야. 근데 그 50장이 다 뒤집혀져 있어요. 고를 거예요. 그럼 내가 한 장 이렇게 뒤집겠죠? 아니, 그냥 꼭 이렇게 꺼내겠죠? 꺼냈어. 그랬더니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지금 사건이 몇 개 등장했어요? 일단 이걸 이해할 수 있죠. 사건이 2개 등장했다는 거. 뭐란 거죠? 뭐가 등장하고 2의 배수가 등장하고 3의 배수가 등장하고 이게 사건 2개인 거죠. 그럼 너네가 그 경우의 수를 이제 세야 돼. 그럼 2의 배수를 먼저 세겠지. 참 이것부터 다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라고 쌤이 얘기했지. 그럼 2의 배수를 2의 배수거나 아니면 3의 배수 둘 중 하나면 되는 거지. 둘 다여야 되는 거예요. 둘 다일 필요는 없죠. 둘 다여도 괜찮긴 한데 둘 다일 필요는 없어. 2의 배수여도 괜찮고 3의 배수여도 괜찮은 거잖아. 그럼 우리는 2의 배수일 때를 먼저 세겠죠. 경우의 수를. 몇 개 있죠? 25개 있죠. 2, 4, 6, 8. 2로 나오면 되잖아. 그냥. 참고로 너네 그 2의 배수, 3의 배수, 개수 셀 때 있잖아요. 나누시고 몫이 그 개수예요. 오케이? 그럼 2의 배수일 때는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 25가지가 나와. 자, 다음 3의 배수를 세겠지. 그럼 3의 배수 몇 개가 있을까? 50을 3으로 나누고 몫을 생각하면 돼. 그 몫이 개수예요. 근데 카드 30장이나 하지 않았어요? 50장이라 했어요. 그래요? 네, 1부터 50까지의 50장의 카드가 있다 했어요. 좀 발음이 안 좋았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50까지입니다. 아무튼 3의 배수 몇 개 있습니다. 16개 있죠. 몫이 16이잖아요. 몫이 개수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2의 배수 25장이 나오고요.
3의 배수 16개가 나왔죠. 그럼 이 둘은요? 보면 자, 너네 2의 배수를 셀 때 25개라는 걸 셀 때 3의 배수 신경 써 안 써? 안 쓰고 세지. 왜냐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2의 배수여도 괜찮다고 했으니 나는 2의 배수만 셀 거 아니야 지금. 3의 배수 신경 안 썼지. 또한 3의 배수 셀 때 어때? 2의 배수 신경 써요? 신경 안 쓰고 세죠. 이게 동시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는 사건 2개가 딱 등장을 했어. 그럼 내가 이 사건 경우의 수를 셀 때 또 다른 사건에 신경 써, 안 써로 구분하면 됩니다. 신경을 안 써.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둘 다 신경 써야 돼. 그러면 그거는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다시 간단하게 내가 어떤 한 사건에 집중을 할 때 다른 사건 신경 쓴다 안 쓴다? 신경 안 쓰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25가지랑 16가지랑 그래서 더해준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그 얘기 안 했어요. 그 6의 배수가 겹치잖아요. 그거는 좀 빼고 얘기합시다. 원래는 그거 다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는 신경을 안 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신경을 안 쓴다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30분 조금만 넘길게요. 여기까지 그래도 얘기해야 돼. 동시에 일어날 때까지 이해해야 되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때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해할 게 동시에 일어날 때예요.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건 뭐냐면요. 자, 이제 또 애니메이션 해야 돼. 자, 우리 이렇게 5명이 있어요. 이 5명이 있는데 쌤이 의자를 이렇게 일자로 5개를 놨어요. 일자로 이렇게 5개 놨어. 그러면 각 의자에 사람을 한 명씩 앉을 거야. 그럼 이럴 수 있겠지. 요 첫 번째 의자에 사람이 한 명이 앉겠죠. 이게 사건 하나인 거예요. 요 다음 의자에 사람이 앉겠죠. 이게 사건 2개인 거예요.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럼 5개 의자에 사람을 앉힌다 했죠. 사건이 몇 개가 나는 겁니까? 5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케이? 5명을 앉힌다고 했으니까. 그럼 봐봐. 그럼 여기 첫 번째 의자에 아우 야 아파라. 민지를 앉혔어 쌤이.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의자에는 민지 앉을 수 있어 없어? 그럼 이 두 번째 사건 있지. 얘 경우의 수를 세야 돼. 아 이거부터 하자. 얘 경우의 수는 그럼 일단 아직 아무도 안 앉은 거야. 근데 이제 앉힐 거야. 그럼 여기에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겠어? 5가지겠죠. 그럼 여기 앉혔어요 이제. 그럼 두 번째 사건 여기 의자에 앉혀야 돼요. 그럼 여기를 앉을 때 여 의자에 지금 누가 이미 앉아 있겠지. 그 사람이 여기 앉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 말은 두 번째 사건을 할 때 첫 번째 사건을 신경 써 안 써? 안 써? 잘 생각해봐. 안 썼어요? 썼죠. 민지가 앉았네? 그럼 여기 민지를 못 앉네? 아 그럼 민지 빼고 세야겠네? 라고 신경을 쓰는 거지. 이게 동시에 나왔다 여기. 쌤만 이해됐어? 그러니까 신경 썼어 안 썼어로 이해하는 게 가장 편하죠 지금. 동시에라는 것 말보다는. 그래서 첫 번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건 5가지. 두 번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건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신경 쓰고 있으니까 끼리끼리. 그땐 뭐 하지?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신경을 씀. 신경을 안 쓰면 더하는 거. 신경을 쓰면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게 뭐겠어? 사건이 몇 개가 등장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민지 너 금요일에 나한테 물어봤던 거야? 이제 답변이야. 이거 A에서 C까지 가는 길 찾기예요. 자, 근데 지금 어떻게 갈 거냐면 길을. 자, 여기까지 얘기가 끝낼 거 오늘. A에서 B 간 다음에 B에서 C 가야 돼.
근데 그때 갈 수 있는 길의 경우의 수 다 세래. 그럼 일단 처음에 뭐 해야 돼? 아, 이거부터 해야지. 지금 이거는 그러면 사건이 두 개가 발생한 거예요. 뭐가 발생한 거냐면 A에서 B로 간다는 사건 하나가 발생했고요. B에서 C로 간다는 사건 하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너네가 뭐야? 이제 여기 서 있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제 막 남들한테 설명해 줘야 돼.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저렇게 갈 수 있고요. 이 루트를 다 설명해 줘야 돼. 몇 가지인지, 아니 그 전체 가지수 다 설명해 줘야 돼. 그럼 처음에 A에서 B로 가겠지. 자, 이렇게 갔다고 치자. 이렇게 갔어. 그럼 B에서도 C 갈 때 이렇게 갔다고 치자. 여기까지 됐지? 근데 자, 그럼 쌤이 지금 M자 형태로 간 거죠. 그럼 이거랑 A에서 이렇게 B 가고 이렇게 간 거랑 같은 길일까요? 다른 길일까요? 다른 길로 간 거죠. 다른 루트로 간 거죠. 다른 루트로 간 거죠. 똑같은 루트로 간 거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간 거랑 이렇게 간 거랑 같은 다른 경우의 수라는 거지. 근데 어때? 이렇게 간 건 똑같지. 네. 그럼 되죠? B에서 C 갈 때 이렇게 간 거랑 여기서 이렇게 간 거랑 여기서 이렇게 간 거는 다르게 셌지. 그럼 여기서 이리로 갈 때 A에서 B 간 거를 신경 쓴 걸까? 안 쓴 걸까? 루트를 직접 셀 때 신경 써서 센 거잖아. 이렇게 간 거랑 이렇게 간 건 다른 거니까 얘가 어떻게 가냐도 잘 설명해 줘야겠네 라고 신경을 쓴 거 아니야.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거야. 아니 그냥 신경 썼다라고만 이해해도 무방해. 그럼 신경 썼으니까 여기서의 경우의 수랑 여기에서 경우의 수를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그래서 6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3가지, 2가지니까. 이거를 직접 셈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원래 직접 세는 거잖아. 이게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동시에 그러니까 신경을 쓰고 있네. 내가 B에서 C 갈 때 루트를 셀 때 A에서 B로 어떻게 갔는지를 신경 써서 지금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네 남들한테. 그럼 신경을 쓰고 있으니 곱해야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 마지막. 이거는 문제 아니에요. 동전을 2개를 던질 거예요. 동전 A, B가 있어요. 동시에 던질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2개의 동전이 있는데 얘가 앞면 나왔어. 자, 앞에 봐요. 얘가 앞면 나왔어요. 그럼 얘가 앞면 나왔어. 이렇게가 한 가지인 거지. 얘가 앞면 나오고 얘가 뒷면 나왔어.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라고 셋이죠. 그럼 얘는 앞면이 나왔는데 얘가 앞면이 나왔냐 뒷면이 나왔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다르게 세졌지. 그럼 얘가 나오는 걸 신경 쓴 거 안 쓴 거야 이 입장에서? 신경 쓰니까 2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곱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2 곱하기 2에서 4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2 더하기 2가 아니고. 그럼 동전을 3개 던지면 되는 거야. 2 곱하기 2인 거지. 왜냐면 그 경우의 수를 셀 때 셋 다 신경 써야 되잖아. 셋 다 뭐가 나왔는지를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2 더하기 2가 아니고. 그 너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일단 영상 끊고